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권 문화 6월 7일 화요일 14주차 영상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차시에 대면 강의 때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자의 어떤 발전 과정, 한자 글자체의 발전사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중국河南省 은나라의 어떤 유적지에서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거북이, 거북의 등껍질이나 짐승의 뼈, 특히 소 어깨뼈에 새겨진 것이 가장 많은 그런 글자체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갑골문. 귀가 거북의 그런 껍질, 수, 골, 짐승의 뼈에 적혀 있는 그런 글자들이더라 해가지고 갑골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굉장히 필흑이 복잡했던 춘추 전국 시기의 진나라의 그런 글자체였던 대전체를 간략화하고 그것을 이제 고쳐서 만든 통일국가 진나라, 마바모와 전국치룽을 통일한 진나라의 어떤 표준 글자체는 무엇으로 하죠? 네, 맞습니다. 소전이라고 합니다. 대전을 기반으로 하는 소전, 샤오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건 한자까진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눈으로만 익혀두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우리 이제 필기체에 해당하는 초서와 아주 또박또박 쓰는 바른 글씨, 모범이 되는 글씨체의 해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이 둘의 장점을 겸비한 중간 정도 되는 아주 일상생활에서 평상시에 쓰기 편리한 그런 실용적인 글자체를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행서라고 합니다. 행서, 징수, 행서까지 잘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이제 퐁당 넘어가서 계속 진도를 뒤로 쭉쭉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파트 5 중국의 생활문화 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주차와 다음 15주차 영상 강의에서 다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자, 중국의 생활문화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첫 번째 전통 명절입니다. 중국의 어떤 전통 명절들에 대해서 교재 192쪽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춘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춘지예죠. 춘지예.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춘제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우리 뭐 단오절도 나오고 할 텐데 그런 걸 굳이 뭐 단오제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자 도금, 우리말 한자 도금 그대로 춘절이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춘제로 이해하시든 춘절로 이해하시든 여러분이 편한 도금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시험 쓸 때도 뭐 춘절, 춘제 다 가능해요. 자, 여러분 이 춘절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냐면요. 이제 음력 1월 1일입니다. 즉 음력 설이에요. 음력 기준으로 봤을 때 새해가 시작하는 날짜, 우리말로는 이제 구정설이라고 하죠. 네, 그 날을 바로 춘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다 이제 헷갈리실까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일반 달력에 있는 이제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음력이 아니라 다 양력이죠. 근데 이 양력 1월 1일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元旦이라고 합니다.元旦. 원단이라고 해요. 원단. 이제 원단. 여러분, 이런 거 잘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HSK 시험 볼 때, 5급 같은 거 볼 때 여러분이 이제 짧게 작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봐라. 이거에 대해서 짧은 장문을 해봐라 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위엔단에 대해서 장문을 해봐라 라는 문제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4급이었나 5급이었나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제 HSK 같은 거에 본인들이 이제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이제 이 부분, 명절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자를 같이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춘지의 성조 발음을 외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왜냐면 어차피 HSK에 성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위엔단을 봤는데 위엔단이 뭐지 하면 이제 그 장문 문제는 다 날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춘지의 춘절, 음력 1월 1일, 설이구나, 설, 구정.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 이제 춘지에는 구정. 그리고 이제 양력 1월 1일 위엔단 같은 경우에는 신정을 의미합니다. 신정. 이런 차이를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춘절을 지내는 것을 꼬언니엔 한다고 합니다. 즉, 새해를 맞이한다.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이제 우리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한 해가 있고 그 다음 해가 있을 때 꼬언니엔, 꼬,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해로 꼬어 넘어간다라고 해서 꼬언니엔이 바로 춘절을 보내다, 새해를 맞이하다, 음력 새해를 맞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춘지에 새해를 맞이하는데 며칠 전부터 당일 대청소해서 뭔가 내 집까지 방까지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또 어떤 문화들이 있느냐? 춘니엔 이제 춘련을 써서 붙이고요. 이제 왼쪽 사진이 바로 춘니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이제 봄에 입춘 대길 뭐 아니면 가화만사성 등등의 이제 그 춘련을 흰색 종이에 검은 글씨로 이제 써서 붙이죠. 근데 중국에선 여러분, 그 흰색 봉투도 그렇고, 이제 흰색 그 이제 출련도 그렇고, 이제 흰색이 이제 그, 이제 상복 같은 거를 의미하는 이제 그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한 색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인은 빨간색이 길한 색이라고 생각을 하죠. 복과 재물을 불러 들어오는 그런 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출련도 사람 키보다도 더 기네요. 이런 좋은 말을 많이 써놓고 춘니엔을 써서 붙입니다. 그리고 니엔화를 걸기도 해요. 여러분 니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아이가 그 잉어도 물고기도 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꽃도 안고 있는데요. 연꽃 할 때 리엔이고 그리고 물고기 할 때 이제 그 위의 발음이 물고기였죠. 그 위의 발음이 이거 리엔인데 그 연꽃의 리엔과 니엔, 한 해 할 때 니엔이 발음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유, 이제 그 잉어, 그러니까 물고기, 생선의 유이랑 여유 있다의 유이가 지금 그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해에는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여유가 있고 이제 그 재물이 풍족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잉어와 연꽃이 많이 그려져 있는 그런 니엔화를 많이 겁니다. 네, 니엔화.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여러분이 중국집 가시면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복자는 많이 보셨죠? 그 복주머니 할 때 복 맞습니다. 복 많이 받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다. 자, 이 복자를 써서 거꾸로 붙이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복자를 이대로 바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오늘 이번 해가 이제 호랑이? 그 호랑이 해라서 이제 호랑이 그려져 있는데요. 복자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죠. 여러분이 거꾸로 되어 있다, 뒤집어져 있다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따오예요. 따오, 따오. 그래서 따오후가 바로 뒤집어진 복자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쵸? 지금 복이 따오 되어 있죠. 후가 따오 되어 있어요. 뒤집어져 있는데 이 따오후가 발음이 우리 나중에 다음 시간에 15주차에 해음 현상 볼 텐데요. 발음이 따오후, 복이 따오, 도착하다라는 말과 발음이 완전 같습니다. 그래서 따오후, 이 뒤집어진 복이라는 말 자체가 따오후, 복이 도착하다라는 말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얘를 일부러 뒤집어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양꼬치집 같은 데 이제 가시면 가끔 이제 진짜 현지분들이 하시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시면 복자가 뒤집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잘못 붙인 게 아니라는 점을 이제 여러분은 전공자이고 배우셨으니까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섣달 금음 예전에 한번 우리 대면 강의 시간에 설명드린 적 있는데요. 섣달 같은 경우에는 음력 12월을 말하고, 그 금음날 같은 경우에는 음력 그 12월의 마지막 31일 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섣달 금음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춘절, 이제 음력으로 이제 새해 시작하는 춘절의 전날이 섣달 금음 날이죠. 저희 섣달 금음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제야 음식을 먹고 이제 이야기로 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밤에 이제 새해 맞이할 때 주무시나요? 아니면은 좀 깨어 계시나요? 이렇게 중국에서는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면 따오후, 복이 뒤집어져 있는 후자가 붙어 있네요. 우리 지금 2022년이니까 이를 고쳐봅시다. 얍.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이제 요즘에 현대 가정에서는 이 춘지에
리엔환완회 우리나라 마치 그 카운트다운 왜 하는 그 연예인들 나와서 이제 막 얘기하고 토크쇼 하고 그런 프로그램처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한 해 음력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면서 밤을 새기도 합니다. 만두를 지금 이제 빚으면서 밤을 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춘절에 이렇게 밤을 새워서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습관을 守岁라고 합니다. 守岁, 守岁. 이런 풍습을 守岁라고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러분 이 춘절에 먹는 음식은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요즘엔 워낙 이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북방 지역에서는 주로 물만두를 빚어서 먹고요. 왼쪽에 이제 만두 빚어서 먹는 거죠. 맛있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물만두를요 우리 예전에 만두, 찐빵, 진짜 만토 등등 차이를 배웠었는데 이 물만두를 지아오즈라고 하죠. 지아오즈. 여기서 빼서 써볼게요. 지아오즈. 아이고 삼성인데요. 지아오즈. 근데 이 섣달 금음 즉 음력 한 해 마지막 날에서 이제 한 해 이제 그 다음에 새해인 춘절로 넘어가는 그 이제 시간이 우린 12시 땡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자시라고 하거든요. 자시는요 여러분 밤 11시 반에서 새벽 1시 반까지가 자시예요. 밤 11시 반 새벽 1시 반까지면 그 사이에 12시 있으니까 이 자시가 바로 새로운 날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이날은 그냥 새로운 날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섣달 금음과 그 춘절 사이에 있는 그 자시는 이제 새해, 새로운 해로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해로 교체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래서 짜오즈 이 단어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자시, 11시 반에서 1시 반에 해당하는 이 자시로 짜오 교체된다라고 하는 이 말, 짜오즈랑 물만두를 의미하는 짜오즈랑 성조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더 만두를 먹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자시에 그 짜오즈 하는 시간에 짜오즈를 먹으면 송구영신 이제 오래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환영하는 그런 음식으로 아주 적합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북방에선 만두, 이제 남방에선 뭘 먹느냐? 평화와 영원을 상징하는 동그란 떡을 빚어 먹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동그란 떡을 가져오긴 했는데요. 그냥 가래떡처럼 이제 긴 떡을 잘라서 먹기도 합니다. 자, 이 섣달 금음날, 이제 음력 한 해 마지막 날 밤에는요, 폭죽을 터뜨리는데요. 이 폭죽 터뜨리는 것을 중국어로 빠오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는요, 이제 나쁜 기운을 팡팡팡팡 귀신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게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한 해 동안, 새로운 한 해 동안 순조롭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죽을 터뜨리는 빠오주가요, 축복을 알리다. 빠오 하면 보고하다 할 때 보자죠. 祝福, 축복할 때 축자예요. 그래서 빠오, 알려요. 축복을 알려요. 그래서 이 축복을 알리다는 뜻의 빠오쭈랑 이제 폭죽을 터뜨리다라는 빠오쭈랑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제 기분 좋게 폭죽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여기도 따오프 있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춘절 전날 밤, 그러니까 섣달 금음날 밤이나 아니면 춘절 당일날 아침에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어른들이 자손들에게 붉은 봉투인 봉바오에 세뱃돈을 넣어서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결혼식에도 흰색 봉투 가져가지만 중국에서 흰색 봉투 결혼식 때 주면 큰일 나죠. 이제 이제 상을 당했을 때만 흰색 봉투 쓰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붉은색 봉투 봉바오에 세뱃돈을 넣어서 줍니다. 여러분 중국 공빠는요. 다 이제 복자를 형성한 건데 너무 디자인들이 다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예쁜 홍바오에 이제 세뱃돈을 받아요. 근데 이 세뱃돈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중국어로 야수이치엔이라고 합니다. 야수이치엔. 여러분 치엔은 알고 계실 텐데요. 돈이잖아요. 돈. 야수이. 그럼 야수이가 뭘까요? 뭔데 세뱃돈을 야수이치엔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쏘이라는 그 단어의 발음이 귀신이랑 화를 뜻하는 쏘이. 얘도 지금 이 한자도 발음이 쏘이거든요. 이 쏘이와 같기 때문에 근데 이 야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압박하다 할 때 압자예요. 누르다. 그러니까 이제 누르다. 이렇게 깔려 죽는 거 압사한다고 하잖아요. 그 압자입니다.
그래서 야, 수이 지엔이라고 하면은 야, 눌러요. 뭘 눌러요? 수이 그 귀신의 화를 눌러요. 그래서 어이구 귀신의 화를 눌러주는 돈이랑 발음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의 화를 눌러막는 돈이다라고 해서 세뱃돈의 의미와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세뱃돈 야수이치에는요,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삐시의 풍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교재에도 그냥 삐시에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한국어 오히려 이제 그 발음이 조금 더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삐시에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면, 삐는 피하는 거예요. 뭐를요? 시에. 사악하다 할 때 사자거든요. 어떤 사악한 귀신의 기운을 피하게 하는 그런 풍습의 일종으로 홍바오 안에 야스이치엔을 넣어서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소절 볼까요? 원소절 중국어로 yuanxiaojie 고유명사라서 대문자 표기했어요. yuanxiaojie인데요. 이 원소절은요, 음력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월대보름으로 더 익숙한 그런 용어인데요. 원소절은요, 중국 전통 명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합니다. 이 원소절에는 여러분 굉장히 예뻐요. 지금 아래에 있는 사진 그림처럼 갖가지 등. 근데 이런 동그란 이제 그런 원형의 등뿐만 아니라 이제 용 모양 등도 있고요. 이렇게 갖가지 등을 달아서 감상을 하고 원소절이니까 원소를 먹으며. 근데 제 원소를 먹으면 좀 이상해서 그냥 위엔샤오 발음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위엔샤오를 먹으면서 날밤을 그러니까 밤을 셉니다. 네, 그렇게 원소를 먹으면서 위엔샤오를 먹으면서 밤을 새는 날인데요. 이 원소절에 먹는 위엔샤오지에 먹는 이 위엔샤오는요. 여러분 아마 이 이름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탕유엔이라고도 해요. 탕유엔. 탕 이제 국 안에 들어있는 위엔 원형 할 때 원자인데요. 동글동글한 거. 탕유엔 탕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 동글동글한 이런 떡 같은 애들 이제 탕유안 혹은 위엔샤오라고도 하는데요. 이 탕위안이라는 걸 이제 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원소절에 먹느냐?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지낸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바로团圆이거든요.团圆, 아이고, 团圆, 유엔입니다, 여러분.团圆하면 여러분 그 단체로 유엔 이제 원형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쪼르르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둘러앉는 모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团圆과 발음이 비슷해서 이 원소절에는 탕유안을 먹습니다. 쫄깃쫄깃. 자, 그 다음 단오절 보도록 할까요? 단오절 중국어로 端午节입니다. 端午节. 자, 여러분, 단오는요, 이제 음력 5월 5일입니다. 제가 대면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단오절은 우리나라처럼 뭐 창문물에 머리 감고, 이제 그네 띄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의 어떤 애국신 구런을 기리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전국시기, 이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전국치롱 배웠지만 그 전국치롱 중에 초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초나라의 애국신, 아주 굉장히 똘똘하고 그런 나라에 대한 충정심도 깊은 애국신 구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취윤 구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구런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도 똑똑하다 보니까 똑똑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도 이제 다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제 모함을 받죠. 모함을 받아서 이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구런이 막 탄식을 하고 막 그래요. 정말 나는 깨끗한데 세상이 더럽고 지금 세상은 다 이렇게 취해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멀쩡하고 깨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막 한탄하는 그런 어부사라는 시도 지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런이 근데 이제 이제 유배를 오고 나서 이제 강에 투신해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이 구런이 강에 뛰어들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강에 뛰어들어서 이제 사망을 하면 물고기들이 구런의 시체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구런의 시체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댄잎, 즉 대나무잎에 밥을 싸서 던진 것이 바로 쫑즈의 유래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대면 강의 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제 우리 그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 이제 왼쪽이 쫑즈고요.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뭔가 뱃놀이 하는 거 있는 것 같죠? 근데 여유로운 뱃놀이가 아니라 여러분 모여서 막 노를 열심히 적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유배 오긴 했지만, 이게 풍덩 애국시인이 그 이제 충신이 이렇게 빠져서 그랬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불원을 구하러 급히 노를 저어서 이제 배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러려고 이제 그 배를 저어서 간 것이 유래가 돼서 이 단어절에는요, 롱船, 롱船. 여러분, 이船이 그 선박할 때 이제 배 선자인데 용 모양 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모양도 길다랗지만 그 앞에 용머리 있고 뒤에 용꼬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용선, 농船, 그 용선을 타고 용 모양 배를 타고 이제 누가 먼저 도착하나 이제 이야 여러 명이 막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시합을 하는 용선 대회를 열어요. 이렇게 해서 단오전에는 구런을 기립니다. 자, 다음으로 중추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추절, 중추지에 얘는 발음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네요. 중추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추석에 해당하죠. 음력 8월 15일입니다. 이 중국인이 이제 그 춘절, 그 음력 1월 1일 춘절 다음으로 중시하는 명절인 대명절 중추절인데요. 중추지에. 이 중추절은 여러분 이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동그란 달에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 동그란 달을 닮은 월병, 유예빙을 먹으면서 보름달을 감상을 하는 그런 날이 중추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예빙. 밑에 사진들을 보시면 다양한 모양의 월병이 나와 있죠? 이렇게 월병 먹으면서 보름달을 감상하는 중추지의 중추절입니다. 자, 다음으로 청명절 한번 보겠습니다. 청명절 칭밍지에입니다. 아유, 오늘 날씨 참 청명한데요? 할 때 그 청명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 중국의 전통 명절은 맞는데요. 이 청명절만 유일하게 양력이에요. 제가 일부러 빨간색 표시해놨어요. 다른 날짜들, 뭐 원소절이든 뭐 중추절이든 다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청명절 같은 경우에는 양력 4월 5일 전후에 이제 위치를 합니다. 여러분 양력 4월이 얼마나 따끈따끈합니까 날씨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날씨가 따뜻하고 만물의 싹이 그런 푸릇푸릇 돋아나는 날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만큼 이제 이제 조상님들 계시는 산소에도 풀이 잡초가 다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건지 청명절엔 보통 뭘 하는 날인 거냐면요. 조상의 산소에 찾아가서 묘를 깔끔히 청소하는 풍습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성묘하고 이제 하는 그런 날이죠. 벌초도 하고. 자, 다음은 여러분, 이제 중양절입니다. 중양절. 중양절 여기서 여러분, 무거울 중자 쫑 아니고요. 겹치다, 중복되다의 종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다음 절이에요. 종양지에인데요. 종양지에. 중복돼요. 뭐가요? 양기가 중복이 돼요. 와, 무슨 뜻일까요? 중양절은 다시 음력인데요. 음력 9월 9일이 바로 중양절입니다. 음력 9월 9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왜 1, 2, 3, 4, 5, 6, 7, 8, 9까지 있을 때 1의 자리 숫자에서 0이 있다고 하더라도 1의 자리 숫자에서 가장 큰 게 9죠. 그러니까 대빵의 숫자이기도 하거니와 중국에서 여러분 이제 짝수가 음수고 홀수 1, 3, 5, 7, 9 같은 이제 그런 홀수가 양수예요. 양기의 기운이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이 양기가 기운이 있는 1, 3, 5, 7, 9 중에서도 가장 큰 숫자 9니까 이 9가 두 번이나 겹치는데 얼마나 그런 양기의 기운이 흘러 넘치겠어요. 그래서 중양절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 9가 중복이 되는 아주 길한 날이라서 이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9의 발음 지오가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아시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하오지오 무지엔 할 때 그 지오 맞습니다. 올해들 구자랑 숫자 구자랑 그 중국어도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 중양절의 지오지오, 그 음력 9월 9일 지오지오는 오래오래 지오지오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경치 좋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이날 여러분 이때가 국화 시즌입니다. 그래서 중양절에는요 여기 지금 종양 나와 있는데 국화 꽃을 감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화 꽃을 둥둥 띄운 그런 국화주를 마시기도 하면서 지우지우하게 오래오래 지우지우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명절이 바로 중양절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중국의 국경일, 이번엔 전통 명절은 아니지만, 이제 중국의 이제 현대 중국에 들어와서 지정한 국경일 몇 가지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0쪽 보시면 되는데요. 다 볼 거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골라서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노동절입니다. 라오동지에인데요. 라오동지에. 노동절입니다, 여러분. 5월 1일. 당연히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나온 날짜들은 모두 다 양력입니다. 중국 지금 달력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양력, 그 이제 현대 중국 기준이기 때문에 양력이고요. 이 5월 1일,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제 노동자의 날이죠. 그래서 이제 노동절인데 중국은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 농민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노동절의 중요성이 더 이제 큽니다. 세계 노동절이기도 한데요. 이 노동절이 여러분, 여기 지금 포스터 한번 보세요. 5일劳动节 快乐.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합니다. 向所有的劳动人民致敬. 모든 劳动人民, 노동하는 인민들을 위해서 致敬, 경례를 표합니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왼쪽은 너무 무슨 우리나라 무슨 이제 옛날 좀 무서운데 그림이 오른쪽 보시면 劳动节 最光荣 노동이 最光荣 제일 영광스럽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귀여운 포스터 나와 있네요. 노동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절 날 하루 쉬고 보통 안 쉬는 데도 많지만 중국에서 이 노동절은 법정 휴일이 3일이나 돼요. 공휴일로 빨간 날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잘 붙여서 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샌드위치 있거나 그러면 5일에서 7일까지도 쉴 수 있는 굉장히 나름 중국에서는 큰 그런 국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또 나라에서 기념하는 또 날 중에 하나가 어린이날이죠.兒童节입니다.兒童节. 여러분,兒童이 바로 아동입니다. 아동. 그래서 아동 6월 1일 하면은 아동의 날, 어린이날 바로 이제 중국에서는 6월 1일에 기념을 하는데요. 이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어른이는 어떡하나요? 맨날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자, 어린이는 이제 쉬는 날, 바로 어린이날. 근데 우리나라는 5월 5일이지만 중국에서는 6월 1일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兒童节 快乐!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은 국경절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구어, 칭지. 구어, 나라의 어떤 경축하는 날이에요. 어떤 날일까요? 바로 10월 1일, 당연히 이제 양력입니다. 양력 10월 1일 국경절 같은 경우에는 와우 고칭지 뻘건 거 봐요. 지금 자금성 사진 나와 있는데요. 바로 국경절 같은 경우에는 1949년 신중국, 즉 새로운 중국, 어떤 중국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기념일. 여러분 그 중국이 언제나 항상 그 기원 전부터 중국이었던 게 아니죠. 이제 이 중국이란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 나라는 1949년에 마오쩌둥, 모택동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한다 땅땅땅 하고 와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탄생하게 된 그런 건국일이 바로 국경절 구어칭지예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매우 아주 큰 그런 기념일이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은 3일이지만 마찬가지로 앞뒤 샌드위치 잘 끼면은 5에서 7일까지 쉴 수 있는 그런 아주 긴 큰 그런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근데 그 중국 본토 얘기만 하면 서운하겠죠. 이제 쌍십절이라는 날도 있는데요. 双十节입니다. 双十节. 双十节. 자, 여러분 쌍십절은 이름 그대로 10, 12, 双, 쌍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0일, 당연히 양력이죠. 그래서 양력 10월 10일을 쌍십절이라고 합니다. 이 쌍십절은 여러분 신해혁명 봉기가 일어난 날로요. 아까 여러분 1949년 10월 1일에 세워졌다는 그 국경절은 그 중국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건국일이고요. 이제 지금의 그 대만 섬 있죠. 그 대만 섬으로 이제 도망이라 하지 맙시다. 이제 넘어간 지금 제가 왼쪽 사진에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순원이 바로 그러니까 대만의 국부예요. 타이완의 국부입니다. 이제 마오쩌둥이 중화민국의 국부라고 한다면 이 순원이 우리는 타이완이라는 나라입니다라고 이제 땅땅땅 하고 세운 국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만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선포한 날이 바로 10월 10일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 이제 대만의 국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대만 놀러 가실 때 혹시 만약에 이제 쌍십절 10월 10일 겹쳐서 놀러 가시게 된다면 이건 대만 입장에선 당연히 대만의 건국기념일 와우 얼마나 큰 행사겠어요. 그래서 막 불꽃놀이하고 너무 화려하게 아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볼거리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완전 축제 분위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관광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명절도 알아보고 기념일도 알아봤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이제 과제가 없죠,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영상 강의 끝난 게 아니라 15주차 영상 강의가 아직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하나에서 해음 현상과 다양한 금기 문화 이제 두 번째 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으니까 그때까지 꼭 잘 시청을 해주시고 우리는 6월 17일 금요일 12시 기말고사 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